일부 남성의 관계와 성관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셀이라고 부릅니다. 인셀은 학술적인 사회학 용어입니다. 인셀은 2001년부터 학계에서 사회학적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비자발적 금욕을 인터넷 하위 문화라기보다는 대체로 불리한 생활 환경으로 묘사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다른 많은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인셀족은 정치적, 종교적 견해는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비자발적인 금욕의 이유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하위 문화, 철학도 모든 인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금욕 또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전국 사회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18에서 30세 남성 중 약 23%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룹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가장 활동적인 인셀 중 일부는 인셀 깃발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스펙트럼 플래그는 일련의 수직 줄무늬로 각 줄무늬는 인셀 상태의 정도를 상징합니다. 중앙의 흰색은 0이고 측면의 흰색은 최대로 최대 무결성을 식별합니다. 덜 인식되는 대안 옵션도 있습니다. 수직 줄무늬가 다른 것 아래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파란색, 가운데는 빨간색, 아래쪽은 검정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깃발은 폴리아모리의 깃발처럼 보입니다. 후자의 색상은 와초우스키 형제의 매트릭스에 나오는 알약의 유사성을 상징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그 외에도 영화에는 없는 검정색도 있습니다. 태블릿은 전문 용어, 즉 특정 사회적 또는 연령 환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셀은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용어 사용에는 전혀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파란 약은 가짜, 편견, 신자유주의 또는 좌우 이데올로기 매체의 관점과 그들의 진부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셀 지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동시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함. 결국 비유적으로 말하면 맨발로 풀밭을 걷는다고 상상해도 여전히 오랫동안 못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붉은색은 파란 약을 거부한 이들,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 대중적이지 못한 통념을 공유하는 이들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것은 알렉세이 폼퍼스니 위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성공산주의입니다. 빨간 알약에서 또 다른 알약, 즉 검은 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블랙필러는 특히 오늘날 서구 국가에서 남성의 데이트 성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체적 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전문 용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일 뿐이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종의 기본 기반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빨간 약은 검은 약에 동의하지 않고 검은 약과 빨간 약은 파란 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야만적, 파시즘과 같은 해결책을 비방하거나 취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많은 조사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인셀은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셀은 주로 전보 커뮤니티, 더 퍼스트 인셀즈 무브먼트로 대표됩니다. 동영상 설명에 채널 링크를 입력하세요. 즉, 인셀은 결코 일종의 서구적 경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그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중국과 인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가장 큰 우세함이 관찰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페미니스트 남성 혐오자들이 종종 그리는 것처럼 사악한 백인 남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규모 인셀 커뮤니티는 대량 학살을 장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셀 위키와 러시아 제1운동에서 간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인셀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어떤 사회 집단에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력과 살인을 요구하는 사람은 급진 페미니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희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자신의 성을 드보르킨으로 바꾼 19세 소녀가 먼저 아버지를 쏜 뒤 그곳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총을 들고 유치원으로 왔습니다. 2023년 7월 5일 법원은 페미니스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유형지에서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포함한다면, 즉 남성 혐오,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요구가 포함된다면,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페미니스트로 간주한다면 페미니즘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뚜렷한 정도, 파시즘으로서의 페미니즘. 미국의 홍보 담당자 밥 블랙 박사는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셀을 포함한 모든 남성의 살해를 요구하는 페미니즘 외에도 심리학과 그에 종속된 정신의학 분야의 정치계도 비자발적인 기권에 반대합니다.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정신의학이 정치적,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닙니다.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옹호하는 반대자들은 단순히 미쳤다고 선언되었고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덜 날카롭고 명시적인 형태에서는 지금도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심리학자들은 페미니스트 진부한 표현을 다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셀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보안군과 협력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유럽 모두에서 심리학의 대부분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으며 정권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과 돈 뒤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와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고대에는 인셀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당시와 현재 모두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인간, 특히 여성 정신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로의 회귀는 인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자유화의 추가 증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고의 사람과 유전자만을 보존하려는 자유주의나 우익, 특히 파시즘과 나치즘은 인셀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과 알리가르의 후원을 받는 스탈린주의자들, 즉 러시아 연방 정부처럼 현재 형태의 친페미니즘 좌파도 자본주의 서방의 뒤를 밟고 있습니다. 왼쪽 움직임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인셀에게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상대적인 사회, 경제적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평등과 복지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 특히 여성 정신의 기록을 옹호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정신분석가 펠릭스 과타리가 연구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사에 따르면 그의 작업은 일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에 돌리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페미니즘적이고 반계층주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상 작성자의 의견이 궁극적인 진실은 아니면 모든 인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셀은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실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350년이 넘는 비교적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인셀뿐만 아니라 현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옥에 지친 모든 사람을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위해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